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우파의 일부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통계적으로 주장하는 부정투표라는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논리적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445개의 동이 있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데, 거기에 모든 지역이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 그것은 100개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100개와 나오는 것과 같은 확률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전 던지기는 우연의 그거 하나의, 쉽게 말하면 우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50%예요. 동전을 던지면. 그런데 사전선거라는 것은 그런 우연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죽도록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하루에 5시간만 잠을 자고 19시간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시험을 치러 간 거예요. 그건 이제 그죠. 그리고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9시간, 5시간만 자고 죽도록 공부한 사람 100명 중에서 당연히 일반 백성들보다, 일반 학생들보다 그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거하고 동전 던지기하고를 서로 비교한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도 무슨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투표하러 가자고 하는 단순 참가를 요구를 하는데, 가야 되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하면은 그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거하고 동전 던지기라 하는 그런 그 두 개가 비교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비교치가 틀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동전 던지기하고 그 인간들이 우리 사전투표가 높아야 된다면서 투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데하고 어떻게 그 동일선상에 놓고 통계치를 비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데, 투표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하고 투표를 하러 가지 않겠다는 사람이 두 집단이 있다고 하면은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이 사전투표에 훨씬 더 참여를 많이 하는 게 통계학의 원리 아니에요? 아니, 제가 통계학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한 집단은 투표를 가자 하는 사람이에요. 한 집단은 투표를 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A 집단이 투표하러 가자 하는 쪽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많이 온 게 통계학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투표를 하러 가자고 한 진영이 투표율이 높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러면은 두 집단이 투표율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5대5라고 합시다.
5대5라고 했을 때 투표를 하러 간 집단하고 투표를 안 하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파란색이 많아요. 이쪽은 빨간색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간 사람이 파란색이 열어보니까 이쪽이 투표를 많이 하러 갔고, 그러면은 파란색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빨간색이 많이 나와야 됩니까? 통계학적으로. 당연히 투표를 파란색이 많은 쪽의 사람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은 파란색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확률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첫째, 동전 던지기 하고 인간들의 의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그 통계치가 어떻게 동일선상에 같이 놓일 수 있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투표를 참여하겠다는 사람과 투표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두 집단이 있다면은 투표를 했을 때 투표를 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투표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당연한데, 거기 100개가 있다면은 100개가 다 투표를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투표율이 높은 거는, 그거는 100군데가 있으면 100군데가, 1000군데가 있어도 1000군데가 다 이쪽이 높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단순 비교를 합시다. 서로 지금 대등한 입장에 있어요. 대등한 입장. 이쪽에 투표를 참여한 사람이 50, 이쪽도 50이에요. 이거는 파란색이고 이쪽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투표를 참여한 사람이 투표를 많이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파란색이 사전투표에서 훨씬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확률이 5대5인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하나의 변수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듯이 파란색이 6이에요. 60개. 빨간색이 40개예요. 지금 모집단이 6대4예요. 근데 이쪽에서 투표율이 높아요. 투표율 60개인데 한 30%. 그 60개니까 18개가 파란색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40건데 25%가 갔어요. 4분의 1이니까 그건 뭡니까? 8명이에요. 8명이고, 40명에, 그러니까 15명이에요. 15명이 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18명이, 여기는 15명이잖아요? 30대 25니까. 60%의 30명은 18명이에요. 한식이. 여기는 40명의 또 투표율도 25%밖에 안 돼. 5%가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가 400개 아니라 500개 아니라 1000지역도 이 파란색이 전 지역이 이기는 게 무엇이 이상합니까? 5대5라 해도 민주당이 전 지역을 석권하는데, 파란색이 전 지역을 석권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여론조사로 볼 때 지지율이 6대4라. 아니 6대4로 안 보고 5.5대 4.5로 봅시다. 여기는 그래서 30%고 여기는 25%의 투표율을 가졌다 하면은 더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참가율이. 그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확률적인 주장은 논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첫째로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거하고 동전 던지기 하기를 같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아무 그걸 떠나서 모든 변수가 없이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투표를 참여하자는 쪽하고 투표를 참여하지 않는 쪽이, 하지 말자는 쪽이 있는데, 그거를 투표하지
함을 열어보면은 투표를 하자는 쪽이 많이 나오는 게 확률이 많습니까? 투표를 하지 말자는 쪽이 많습니까? 투표를 하지 말자는 쪽이 투표가 많이 나오면 그게 이상하지. 투표에 참여하자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왜 이상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다 이거야. 그거 이제 숫자. 그럼 5대5를 하자. 50개씩 있다 하더라도 투표를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쪽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지율이 지금 5.5 대 4.5로 파란색이 많다고 하고 많은 쪽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자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쪽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확률이고 통계고 모든 인간사에 당연한 일 아닙니까? 거기에 왜 그게 이상하다고 주장하느냐, 이게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오늘 지금 반박을 한 겁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세요. 무조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투표 현장에 갔을 때 몇 가지에 참 석연치 않은 일은 있더라. 첫째로, 예전에는 투표용지를 삼각형으로 모서리를 째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그런 절차가 없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투표 관리가 소홀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코드가 오늘 보니까 숫자가 없는 바코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바코드가 그 숫자까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바코드가 아니다 하는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바코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조금 개선을 한다 하더니 이런 식으로 개선한 모양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 받았을 때 느낌이 우리가 왜 이쑤시개나 이런 게 조금 짧다든가 조금만 길어도 우리가 이상한 걸 느끼듯이 전혀 생소한 바코드라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이 어수선하고 그 사전투표장이 굉장히 무질서하더라,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왜 투표소를 이렇게 엄숙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은 그 4.19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부정선거, 피아노표, 서로 앞에 사람이 찍어가지고,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1번을 찍기로 했는데 2번을 찍으면 안 되니까 내가 1번을 찍어가지고 표를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갔다 들어갔다 바꿔치게 하고, 그 다음에 빈 그거를 또 다시 자기가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2장을 찍어, 그 다음 자기 패거리한테 주고 2장을 찍어가지고 또 다음 사람한테 그거를 이렇게 바톤 타치를 해나가는 그런 자유당 시절의 부정선거의 한 일종인데, 저도 그런 부정선거의 원시적인 부정선거는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런 실정적인 증거와 그런 거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코드에 이상한 점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막연한 추론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일을 좀 더 깊이 새겨가지고 그걸 조사해가 발표해야지,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확률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전 던지기와 인간의 노력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골 학교에서 애들을 10명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하드 트레이닝으로 2년 전부터 죽도록 공부를 시켜가지고 10명을 다 서울대학으로 넣었다. 그런 이야기를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훌륭한 사람이 어느
학원에서 학생들을 죽도록 공부를 시켜가지고 딴 사람들은 약 한 100명 중에 10명을 였는데 거기서는 100명 중에 한 50명을 서울대학에 였다.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의지가 반영된 거를 동전 던지기와 같이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사전투표를 참여하자는 쪽하고 참여하지 않는 쪽이 이기면 이상하지만은 참여하자는 쪽이 이기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더구나 지지율도 파란 쪽이 좀 유리한데 그쪽에서 사전투표를 참여하자 했으니 그쪽이 400군데가 아니라 500군데라도 당연히 전 지역을 이길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통계학적으로는 지금 틀렸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자유우파들이 조금 나쁘게 그 평가를 받으니 그거는 그만두고 좀 더 실정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통계학적인 어떤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논리를 보강해서 주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주장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우파에서도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소리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